예외 조항이 딱 하나가 있는데 지금 소형 주택을 사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엔터 부동산 워너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워너 부동산 바로 또 세무편, 어떻게 보면 심화편을 준비했는데요. 김윤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지고 네. 더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엔터테이너들의 워너비 부동산을 들었을 때 네. 지난번에 뭐 상가주택도 있었지만 네.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 투자처로 꼬마 빌딩들을 많이 그렇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한 5층 이하 정도의 예. 빌딩, 한 50억 이하 정도의 네. 빌딩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죠. 여기서 많은 연예인들을 보면은 네네네. 개인보다는 가끔 보면 법인으로 이렇게 운영을 예. 취득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예.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우리 네. 김윤석 교수님께 첫 번째 네, 네. 심화편으로 네. 꼬마 빌딩을 취득할 때 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했을 때 네. 뭐 비교라든지 장점 이렇게 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법인 사업자가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법인 사업자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꼬마 빌딩을 매입을 하면은 이제 임대를 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임대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매월 들어오는 그 임대료를 생각하면서 나도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제 사실 그런 그렇죠. 건데, 네. 그럼 그 임대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이걸 만약에 개인 사업자로 하게 되면 그 소득세율이 이제 6에서 45%가 됩니다. 오, 45%까지 최고율이 45%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법인 사업자가 되면은 최고세율이 9에서 24%. 그러니까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대략.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료 수입이 얼마 안 된다면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왜냐면 최저세율이 뭐 네. 개인 6%고 법인은 9%니까요. 하지만 이제 임대료 수입이 억 단위가 나왔을 때는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네. 세금률이 그래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즘들은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다 이제 출자를 해서 네. 법인 이름으로 이렇게 꼬마 빌딩을 사는 그런 좀 연예인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고가의 예.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고가의 그렇죠. 예, 네. 꼬마 빌딩을 취득할 때는 네. 확실히 법인 네, 네, 사업자가 네. 좀 더 예. 유리하다. 예. 비용 인정 범위가 좀 예, 넓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추가로 이제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뭐 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네. 법인을 만들려면 이제 가족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또 가족법인 만들려면 또 주주가 돼야 되고 지분을 설정해야 되고 이런 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럼 만약에 난 법인은 좀 아닌 것 같고 개인으로 할 수밖에 없다 상황 자체가. 네. 그랬을 때는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1인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가 좋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 공동 명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랑 그래서 지금 공동으로 해서, 왜냐면은 그 임대 수입이 들어오면은 네. 1인 명의가 되면은 소득이 다 본인 걸로 다 잡히잖아요. 한 명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5대5로 되게 되면은 나눌 이제 수가 있는 예, 거죠. 그렇죠. 부부 공동명의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5대5가 되는 거니까 수입이.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이라면 5천 5천씩 되는 거니까 네. 세금률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말씀하시면서 네. 저도 드는 생각이,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좀 운이 네. 좋게 네. 그 청약이 좀 당첨이 돼서 아유, 예, 좋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네. 취득할 때 부부 네. 공동 명의를 해야 그렇죠. 되는지 이제 네, 단독 네. 명의로 해야 되는지 네. 그게 이제 취득세도 물론이지만 나중에 보유세 그렇죠. 이런 측면도 네. 이점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거는 좀 더 나중에 예. 취득세 조금 심화편 때 네네네네. 우리 김윤석 교수님과 그렇게. 좀 더 해드리면 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꼬마 빌딩 심화편 계속해서 네네네. 이어갈 텐데, 네. 상가나 이제 꼬마 네. 빌딩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네네. 이제 월세랑 이제 따박따박 들어온 그렇죠, 월세와 그렇죠. 그다음에 네. 보증금에 대해서 네네. 간주 임대료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또 저희가 또 주택도 관심이 네. 많으실 텐데, 네네. 주택에 갭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네. 그런 보증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많이 또 질문들을 하시는 내용이라서 네. 좀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를 상가든가 꼬마 빌딩은 이제 임대를 주면 임대료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럼 그 임대료는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이 돼야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보증금은 이제 임대인 돈이 아니라 임차인 돈이잖아요. 네. 그러면 임차인 보증금을 활용해서 임대인이 이자 수익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 이자 수익을 임대료로 보겠다. 네. 라고 해서 이름을 간주 임대료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예, 예.
그러면 그 간주 임대료는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느냐? 발행이 안 됩니다. 그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고 다만 신고는 해야 됩니다. 신고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세무사분한테 이제 기장을 맡기면 누락이 없는데 보통 나홀로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니까 보증금은 신고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요 간주 임대료 보통 우리가 갭 투자라는 것은 이제 전세를 끼고 사는 걸 이제 우리가 보통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인데 그래서 만약에 갭으로 집을 여러 채 사는 분들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현재는 3주택 이상이 되고 네.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넘어가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억을 넘어가고. 예. 다만 예외 조항이 딱 하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법 규정으로는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전용 40제곱미터입니다. 네. 네, 극소형 주택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것이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소형 주택. 이것이 과거엔 60제곱미터였는데 지금 40으로 더 강화됐거든요. 더 강화됐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전용 85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고 전용 60짜리 아파트가 있고 전용 40제곱미터의 원룸 같은 극소형 주택이 있다라고 네. 했을 때는 이게 3주택이 돼도 요 40제곱미터짜리는 주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3주택에서 제외가 되면 2주택밖에 안 남는 거니까 얘는 간주임대료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빠진다. 이 논리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소형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거는 터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갭 투자라든지 아직도 부동산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꿀팁이 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계속해서 네. 저희가 이제 보유세 관련된 네. 질문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꼬마 네. 빌딩을 이제 소유하다가 네. 처분하는 경우 이제 네. 양도소득세나 네네. 법인세가 있을 텐데 네네네. 그거를 또 줄일 네.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일단 어쨌든 꼬마 빌딩을 개인 명의로 이제 소유한 분도 계시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법인 명의로 하는 분도 계시는데 개인 명의로 할 때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고요. 법인 명의가 됐을 땐 처분하게 되면 처분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양도세든 법인세든 들어온 수입에서 그 들어간 비용을 차감하고 남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뭐 수입은 딱 고정돼 있는 거니까 1년 동안에 들어온 임대료 수입은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처분 이익은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수입은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을 많이 발생시킬 수만 있다면 이익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비용 처리가 되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부동산의 밸류업도 시켜줄 수 있고 비용 처리도 받을 수 있는 수선을 하는 겁니다. 수선. 네, 이제 법률 용어는 수선인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라고 하죠. 리모델링. 리모델링. 네, 그러니까 정확하면 리모델링, 법률 용어는 이제 대수선, 수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후된 그런 꼬마 빌딩을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거나 금매로 사가지고 네. 고친다고 하잖아요. 네. 고쳐가지고 파는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일단 고치게 되면 고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경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가 자산의 가치가 밸류업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헌 건물을 요즘은 워낙 인테리어를 그렇죠. 리모델링 잘하니까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이런 성수동에 있는 건물들이 그런 식으로 탈바꿈해서 비싸게 네. 매각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던 컨텐츠 중에서도 이제 헌 건물, 네, 그렇죠. 옛날 건물 네. 이거 왜 사는지 이거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리모델링으로서 가치 향상은 물론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그렇죠. 비용 처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더 좋은 네. 세무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반드시 증빙 첨부가 돼야 됩니다. 예. 이 국세청에서는 네. 항상 이거 그 돈 나간 비용 나간 것이 정말 증빙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증빙이라는 거는 이제 세금 계산서라든가 현금 영수증 처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새 빌딩보다는 이런 헌 빌딩에 그렇죠.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투자 전략이 맞습니다.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 네. 그 주택에는 장기 보유 공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꼬마 빌딩에도 그런 게 적용이 되나요? 있습니다. 이제 꼬마 빌딩도 매년 이제 2%씩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30%까지 15년을 보유하게 되면 30%까지 차익의 30%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 네. 그럼 리모델링 하면서 약간의 그렇죠. 좀 보유를 좀 오래 하면 그렇죠. 많은 절세 효과를 절세 효과가 가질 수 있을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제 꼬마 빌딩을 네. 이제 소유하고 보유하는 경우 네.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보다 이제 보유세, 네, 절세 네. 효과가 그렇죠. 어떤 게 있을지 그건 좀 지금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은퇴를 하시고 뭐 나홀로 주택이라든가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항상 이제 불만을 많이 제기하시는 것이 바로 보유세입니다. 네. 보유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것이 왜 부담스럽냐면 매년 납부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한 뭐 5년, 6년, 10년 쌓이면 꽤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우리가 다주택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고시가로 이제 9억을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꼬마 빌딩 같은 상가,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건물 부분은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 예, 우리 촬영하는 이 건물도 종합부동산세 나오질 않아요. 다만 이 건물에 딸린 토지, 예, 건물에 딸린 토지는 종부세 대상에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은 안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네요. 건물은 안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토지도 무조건 나온 것이 아니라 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을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 제가 80억 얘기는 네. 상가주택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네,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토지분의 그렇죠. 공시지가에 80억.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러면 공시지가니까 실제 호가는 100억이 훨씬 넘어가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50억짜리의 상가 꼬마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종합부동산세가 안 나오겠죠. 안 써도 사실 되는 없지 문제네요. 않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세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꼬마 빌딩이. 그런 그러니까 측면에서.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측면이 네, 있네요. 네. 그럼 매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네. 그거를 하면은 정말 어떤 절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재산세는 어쨌든 네, 무조건 네. 나오는. 그거는 뭐 어차피 나오는 거고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렇게 김현숙 교수님을 네. 통해서 오늘 꼬마 빌딩 심화편을 네. 한번 네. 만나본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윤석 교수님 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약간 네. 또 자, 이렇게 여러분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이런 유용한 지식을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가웠고요. 앞으로도 또 초대해 주시면 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윤석 교수님께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네. 아니면 우리 엔터 부동산에 네. 또 이렇게 소속해서 계시거든요. 네네. 오셔서 또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의 꼬마 빌딩 워너비 부동산을 저희 엔터 부동산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터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